두 번째는 이제 왕초보 아파트를 한 20번 내지 30번을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낙찰을 받지 못했어도 저한테다가 강의를 최소한도 한 4, 5개를 들으신 분이에요. 그 정도는 들었기 때문에 한 20번 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는 그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떨어지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지분경매라는 걸 한번 여러분이 가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5개는 저한테 한 4, 5개를 강의를 들으면서 떨어지려고 입찰에 들어가 보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저한테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한 4, 5개월, 5, 6개월 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실전 갖고 권리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셨고, 이제 진짜로 돈 벌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뭐서부터 돈 버는 거예요? 지분경매서부터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정이 없는 5분의 1 강제경매 청구금이 5,9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자, 지분경매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는 팔려고 받은 거죠. 파는 방법이 현재 그 집에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내 지분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할 수 없이 파는데 그때 파는 가격을 우리가 얼마로 파느냐? 그러면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그러고 우리는 비싸게 팔려고 할 때 가격을 얼마를 정하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하는 게 감정가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가에 팔겠다는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감정 가격보다 더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에서부터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감정가 정도로 팔고 나오겠다 했는데, 자, 누군지 몰라도 낙찰을 받았죠? 언제? 신권으로 받았죠. 신권으로 받아놓고 뭐 했어요?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해서 4,700하고 3,300까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미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죠? 입찰 보증금이 20%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것인데 이게 뭐만 나왔죠? 토지만 나온 거죠. 자, 토지를 본게끔 되면은 요 땅인데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택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쇠판이 있죠. 이 쇠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쇠판이 뭐 같아요? 개근소. 개근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빈 자동차 갖고 먼저 키로수를 잽니다. 그러고 나서 뭐를 싣지 않습니까? 싣고 나서 또 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고물이 무게가 얼마란 걸 해갖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런 개근소를 설치해놨을 때는 쉽게 뭐하기 못하기 때문에 웬만만 하면은 아마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다시 그 지분을 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감정가보다 내가 한 34% 떨어졌으니까 감정가보다 한 80% 정도 팔겠다. 그리고 만약에 안 산다 그럴 수도 있죠. 안 산다 그러면 그럼 좋다. 다 팔아서 나누자. 다 팔아서 나누자 해갖고 감정가에서 80%나 70%까지 떨어져도 우리가 34%에 산다 그러면 배당으로 받아도 돈은 벌죠. 두 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는 주인 노릇을 하는데 팔고 나오는 거. 또 하나는 주인 노릇 한 사람이 사지 않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경매로 파는 건데, 경매로 팔 때는 감정가대로 못 판다 이런 얘기죠. 감정가의 70%에 판다고 생각하게끔 되면은 우리는 34%에 몇 프로에 샀다가 경매에서 판다 그러면 2년이 걸리거든요. 2년이 걸리고 소송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아서 만약에 현재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산다 그러면은 감정가격의 한 70%든지 80%든지 팔고 나오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해서 2년 후에 법원에서 배당으로 받아온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다 팔아서 공유물 분할 경매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생길 수 있는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 34%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50% 60% 들어가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니 일단은 협의를 보는데 협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고 우리가 협의를 보려고 먼저 안 났을 거예요. 이거 5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5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낙찰 받고 바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 집어넣어서 소장이 송달이 되면은 협상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지분에다가 넣을까 아니면 앞에 그 왕초보에다 넣을까 해다가 지분에다 넣습니다. 이거는 보면 조금 그 권리 분석이 헷갈리게끔 돼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뭐로 나와 있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죠. 3억 3,800짜리가 지분 매각으로 나오다 보니까 1억 7,3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파는 물건을 보면은 여기 보면 13층 1306호가 있죠. 그 다음에 지하층이 있고 1층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아파트에 보면은 수영장이 있죠. 수영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영장이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 뭐랄까 전용 면적으로나 공용 면적으로 집어넣지 않고 낙찰자에게 지분으로 따로 뚫었어. 다시 말하면 13층 1306호는 전부 다고 이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은 지분으로 된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얘기하자면 다른 아파트는 수영장이나 헬스가 있으면 그거를 공유 면적으로 넣어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공유 면적으로 넣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아파트를 파는데 여기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따로 해놓고 수영장은 별도로 지분으로 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만 지분이고 아파트는 전체 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분이 아니고 13중 1306호가 전부 다 100% 낙찰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분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뭐 대항력이 있든지 말든지 그 수영장을 내가 뭐 하려고 그걸 낙찰 받아서 뭐 할 거야. 그럼 뭐 내쫓을 것도 아닌데 거기 수영장은 누가 임대를 받아서 뭐 관리를 하면서 거기 있는 입주자한테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왕초보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이것도 뭐 하지 말라? 지르지 마시라.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런 거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예? 대출이 안 아니 대출 나오지 왜 안 나와요 그게? 지분이 있어서. 아니 지분은 그게 그러니까 공유면적 지분인데 그 뭐 아니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지 저기 뭐 대지를 전부 다 나와요? 대지 지분이라도 대출 나오자는 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 게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파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왜 사느냐? 팔려고 사는 거죠. 팔려고 사는데 제3자한테 팔 수도 있지만은 농지는 농어촌 공사에도 팔 수 있다. 다만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는다. 자, 우리 복권도 로또 복권은 일시불로 받죠. 연금 복권은 연금 받죠. 매월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로또 복권보다는 연금 복권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로또 복권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자기한테 어떤 게 더 맞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농지연금으로 농어촌 공사에다가 파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에 어떤 시를 어떻게 파느냐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입 연령이 얼마에서요? 6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64년 12월 21일 이후 이게 요거 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낙찰받은 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영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연금을 신청할 때에 그 땅에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지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래야지 농어촌 공사에다 내 농지를 연금 형태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농지를 사야지 그렇게 해주냐 이런 얘기인데, 제일 첫 번째, 담보 농지는 다음 각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 3이 있는데 1, 2, 3을 전부 다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지목이 전답 과손으로 실질적으로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업 대상자가 공무상 지목 전답으로서 얼마 이상? 2년 이상 보유한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장 대상자의 주소지가 직선거리 얼마? 30km 이내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와 3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 다시 말하면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1번만 되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만 되는데, 2020년 이후에 농지를 샀다, 경매로 받았다, 공매로 받았다, 샀다 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되고, 농지 연금을 신청하는데 30km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농지를 그 앞에 구입했었냐, 그 후에 구입했었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외 농지 이렇게 되면 제외 농지, 이런 농지는 농지연금 받아주지 않는다. 어떤 거? 자, 보십시오.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 그 다음에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농지,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돼 있는 농지, 그 다음에 2018년 1월 이후 경매, 공매 및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인데 2018년 1월 이후에 농지 취득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그 밑에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민구입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먼저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이 어려운 농지.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맹지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 농로가 있느냐 없냐서, 농로가 없으면 농지연금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농지연금을 신청하면은 어떤 식으로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종신정액형, 나 죽을 때까지 매월 나눠서 주는 방법. 그 다음에 10년 동안 앞으로는 많이 주고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적게 주는 거. 예를 들어서 70세부터 시작했는데 80세까지는 좀 많이 받아야 되고, 80세 넘어서 내가 돈 쓸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때 가서는 적게 달라, 이렇게 앞에 한 10년은 많이 달라 그러고 그 후에는 적게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수시인출형. 수시인출형은 총 감정가 평가에 30%는 미리 주고 나머지는 매월 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서 수시인출형 신청했더니, 요새 지금 돈이 좀 모자라서 당분간 이 수시인출형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거절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봤더니 여기다가 메모가 생겼더라고요.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영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나왔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정액형이 있습니다. 나는 5년 동안만 달라, 10년 동안만 달라, 15년만 달라, 20년만 달라서 딱 정해놓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 이항형은 그 다음에 내가 농사를 짓다가 5년, 10년, 15년, 20년 정도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농어촌 공사에다가 넘겨주는 조건으로 하는 거고, 은퇴직불형은 내가 농사를 짓다가 팔고 어느 정도만 빌려서 농사를
넘기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거는. 그래서 내가 다 넘기고 몇 년만 농사를 지고 내가 그만두겠다. 이런 식의 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금을 받다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하는 조건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받아갔던 돈을 다 갚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을 받다가 5년 정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상속자가 넘겨받는데 아버지가 돈 받아간 지 5년 동안 받아간 것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년 2%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농촌공사. 그러면은 상속자가 다시 다 받는 거고. 아니라 내가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한 5년 동안 받았는데 그 옆에 갑박이 개발이 된다면서 땅값이 뛰는 거야. 그럼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돈을 전부 다 년 2%에서 갚아버리면 해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이 받다가 돌아가면 상속을 받은 부인이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가다가 배우자도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상속자들한테다가 너희들이 너희 부모가 돈을 얼마를 받아갔는데 갚을래 아니면 팔래? 하다 보면 상속자들이 우리 그 농지 필요 없습니다.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를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팔아봤더니 6억에 팔리더라. 근데 받아갔던 돈이 전부 다가 5억이더라. 그럼 남은 1억이 남았으면 그 1억은 상속자한테 줍니다.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파는 건 5억에 팔았는데 받아간 건 얼마? 6억 받아갔다. 그럴 때는 상속자들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남으면 주고 모자란 건 달라 소리 안 한다. 이게 조건이고, 조건은 보면 고정금리는 2% 신청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인 게 이겁니다. 담보 농지의 평가 방법. 그러면 내가 농지 연금으로 신청한 거를 감정가를 얼마로 해주냐 이겁니다. 제가 농지 연금이 다른 연금보다 좋다, 주택연금보다 좋다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 공시 가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얼마? 100% 또는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15일 전에 10억짜리가 3억 5천까지 떨어진 걸 제가 추천했었죠. 근데 왜 10억짜리가 3억 5천까지 떨어졌죠? 선하지. 일부가 고압선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안 하다 보니까 감정가보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내가 주택을 짓지 않고 창고를 짓을 때는 선하지도 문제가 없다 그랬죠. 농지 연금 받는 데는 뭘로 한다 그랬죠? 감정평가로 한다 그랬죠. 그럼 먼저 뻔하고 내가 경매로 나왔을 때 10억인데 내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연금을 신청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감정을 다시 합니다. 감정 가격 갖고 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할 때 먼저 1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1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9억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10%가 올라가든지 내려갈 수도 있지. 내가 10억짜리를 4억 주고 받았는데 4억 5천이다 하고 감정평가는 안 되죠. 그렇게 감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0억짜리를 4억 주고 사서 다시 감정을 해봤더니 9억이더라. 9억에 90%면 8억 천. 4억 주고 사서 8억 천에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농어촌공사한테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 연금이 좋다는 거죠. 왜? 감정가의 90%를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는 것이. 주택연금은 주택이 10억짜리를 4억 주고 살 수 있는 건 없죠. 농지는 그런 것이 경매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골라드린 것도 그런 걸 골라드린 거예요. 연금으로. 근데 연금으로 신청하게끔 됐다가 만약에 개발이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보십시오. 내가 연금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5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경력 쌓았어요. 그래갖고 얼마 더 해갖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지 연금 되는 거 아니에요.
8년이 지났어. 자기가 집중농사 지었죠. 자경이죠. 8년 지났죠. 근데 갑자기 개발이 되는데 그러면 양도세? 8년 자경. 그러면 그럴 때는 완전히 대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금으로 그냥 받아도 충분하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개발이 된다 할 때 그런 복까지 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순위 설정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다른 그 사람이 근저당 설정이 있으면 안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10억이 돼 있는데 1억 5천 미만에 설정이 돼 있을 때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15% 미만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이제. 자, 농지연금의 조건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추천하는 농지를 한 번씩 보시자고요.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 얼마죠? 4억 9,4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6,90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4억 9,400에 감정가를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쳤을 때에 5억 45면은 4억 5천이다 보니까 4억에 파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주고 사서 이거를 1억 7천이든지 2억 주고 사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2억 주고 사서 4억에 파는 거라 이런 얘기인데 다만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핵심이 농지연금이 가능하려면은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여기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해놨죠? 3.3 밑에 농로 개설돼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농지연금으로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임차인 현황 여기 보니까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얼마가 있죠? 8천만 원. 얼마? 8천만 원. 여기가 기준권리입니다. 이 기준권리인데 보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소멸 기준이고 아까 8천만 원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게 대항력이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전부 다 해갖고 여기 보면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8천만 원으로 고구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토지 사용승낙가 제출되었고 보증금 8천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보임 이렇게 돼 있죠. 보증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공사대금이 아니고 전세금이다 하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보증금이라고 주장하게끔 되면은 보증금 줘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민법 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든지 대항력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것을 만약에 계약서를 가지고 그 동사무소 신청하게끔 되면 그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보면 민법에 여기 뭐라고 했죠? 농경지는 전세 갖고를 못한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했죠? 전세라고 신청을 했죠. 자체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신청을 한 거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 전세금 신청한 거는 우리 무시하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땅이 이렇게 길쭉한데 보면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요 끝에까지 여기 땅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볼 때 여기 이게 농로로 보입니다. 요 위에 땅까지 다 해요 이렇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길쭉하게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길쭉한 것이 아니라 땅이 넓어요. 얼마에? 5,500평이죠. 5,500평이죠. 땅이 큰 것이지 길쭉한 것이 아닙니다. 5,500평 땅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5,500평 땅을 1억 7천 주고 사서 연금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아주 좋다고 봅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여주시 북내면에 있거든요. 여주 북내면. 여주 북내면은 어디냐면 그 성남에서부터 장흥까지 가는
그 자동차 전용 도로가 이 북내면으로 지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제2 영동 고속도로 있죠. 그것도 그 북내면 쪽으로 지나갑니다. 내륙간 고속도로가 양편까지 뚫려져 있죠. 그거 북여주, 서여주 이렇게 해서 여주가 전철이 들어가 있고 원래 밑에 고속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겼고, 그다음에 고속도로가 생겼고, 그다음에 양평까지의 고속도로가 생겨서 여주에 보면은 그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것이 여주를 둘러서 다 있고 전철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생겼을 때 이 여주에 위에 보면 저쪽에 왜 행성에 올림픽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 군청 앞에 전부 다가 토목 설계 사무실과 건축 설계 사무실이 있었는데 딱 그 발표되고 가사 봤더니 건축 설계 사무실 토목 한 개도 없고 전부 다 공인중개사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을 몰려드는 거예요. 교통이나 뭐 이런 거 여건이 아주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여주라는 곳입니다.